병태생리학, 패소피사일로지, 패소피사일로지, 병태생리학. 자, 이게 홍해숙 공동으로 엮으신 건데, 병태생리학. 병태생리학은 2014년 출판이 되어졌는데, 지은이가 편집위원이 이렇게 많으시네요. 홍해숙 외에 쭉 이렇게 있고, 병태생리학 공부를 해봅시다. 우선대학부터 해서 쭉 이렇게 간호학과 등등등 이런 간호학과 교수들이 간호학에 대한 내용들이네요. 간호사들이 왜 병태생리학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까? 병태생리학은 정상 해부와 생리가 잘못되었을 때 일어나는 인체의 변화를 공부하는 것이다. 인체의 변화에 대해서, 그래서 병리학의 인체 방어, 조혈 기능, 심혈관계 기능, 호흡계, 수분 전해질, 비뇨계, 생식계, 위장관계, 내분기, 신경계, 근골격계, 피부계, 감각 기능, 병태생리학 개요. 저의 용어들이 있고, 건강관해, 기미션, 급성, 큐트, 병인, 유발인자, 증후군. 병태생리학의 개념은 병태생리학은 무엇일까? 병태생리학은 정성회부와 생리가 잘못되었을 때 일어나는 인체의 변화를 공부하는 것이다. 건강과 질환, 건강 헬스, 항상성이란 예를 들면은 평형, 균형, 일관성이 있는데 이러한 상대적 혈관성의 예로는 혈압, 맥박, 체온 등이 제 위치를 차지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항상성이란 것은 꺼지거나 하면 제 위치로 집안의 난방은 난로로 유지되며 열 손실을 보상하려고 하는 이렇게 항상성은 항상성을 유지 위한 시스템으로 질병의 발달, 병인이란 원인이 있다. 특발성, 유발인자, 발병 기전, 잠행성, 임상소견, 세포의 기능, 주요, 병이란 병태생리학은 살아있는 생명체의 기본 요소를 탐구하는 것으로 시작이 된다. 생명체들은 세포들로 다양성을 갖게 되는데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같이 단일 세포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인간처럼 수십억 개의 세포로 구성될 수도 있다. 세포의 기능이란 세포 질, 원형질, 소화기관, 핵 이렇게 쭉 있는데 마이코플라스마, 효모근, 섬유, 모세포, 신경세포, 식물세포, 세포들, 물질기관 선택적인 투과성. 이 세포라는 것은 속에서 이렇게 내형질, 골지복합체, 세포질, 리소좀, 페록시좀, 미토콘드리아, 핵이 있고 세포막이 있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공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 속에 핵이 있고 핵소체가 있고 이렇게 해서 리소좀이라는 것이 있고 포리좀, RNA가 단백질로 구성되고 리보솜에 붙어있는 mRNA 분자가 포리좀이라는 것이 있고 분비세포, 식포, 리소좀, 사립체, 세포, 골격, 섬모, 변모, 중심소체 이렇게 세포가 있다라는 거죠. 세포는 세포 안에 질이 있고 세포 핵이 있고 이렇게 해서 세포가 선택적인 투과막이 있다. 투과막이 있고 단순 확산과 안과 밖에 이렇게 세포막이 있는데 안에서 또 밖에서 지용성 분자가 있고 밖에 있고 단순 확산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멍이 여러 개 뚫린 비닐봉지를 생각해 보자. 그런데 봉지는 물에 대하여만 투과성을 갖고 있으며 물과 사탕으로 가득 차 있다. 봉지가 만약 정류수에 넣어지면 봉지는 팽창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 이유는 물이 설탕에 끌리기 때문이다. 물은 설탕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설탕 농도가 높은 쪽으로 이동한다.
농도가 높은 쪽으로 해서 이렇게 삼투압이 되고 확산은 용질 용매에 녹아있는 입자가 농도가 높은 쪽으로 움직여지는 것이고, 삼투라는 것은 세포막을 통해서 움직이는 물이나 용매를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세포의 확산, 자랑 설탕 분자 이런 것이 너무 강해지면은 물이 들어가서 그것을 적당하게 우리 인체에 필요한 것으로 움직여 나간다는 거죠. 수성 단백질 세포막, 요오드 이온, 액티브 트랜스포트, 패실레이트 딥. 에너지 생성은 세포 내 흡입, 세포질이 있고 생물체가 있고, 즉 세포질의 핵에 세포막에 유리지방산이 포도당과 아미노산이 여러 단계를 거쳐서 모든 음식물이 아세틸 코A로 전환을 해서 아세틸 코A가 이렇게 혈으로 들어가서 산화적 인산화해서 ATP로 영양이 형성이 되어진다. 에너지라는 것은 이렇게 생성되는 것이고, 복제와 분화를 통해서 유사 분열, 감소 분열 이렇게 복제를 해서 세포로 이렇게 분열해서 들어간다. 세포 적응과 손상은 세포 적응이라고 하고, 위축, 정상세포와 비대세포, 정식세포, 화생, 위축, 형성 이상, 신생물, 세포의 적응은 이렇게 위축과 반대는 비대이다. 비대는 요구되는 기능이 증가할 때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세포의 크기가 커진다. 이러한 변화는 정상적 또는 병적 변화들의 결과이다. 비대는 흔히 심장과 근육세포에서 보인다. 생리적인 비대는 보디빌더가 아령을 가지고 팔 운동을 했을 때 상지의 변화에서 볼 수 있다. 병적 비대는 고혈압 환자에서 볼 수가 있다. 팔의 이두박근이 일을 더 많이 함으로써 커진 것처럼 심장도 고혈압으로 인해서 일의 양이 증가하여 심근이 두꺼워지고 커진다. 이렇게 정식은 기관 조직의 세포 수가 정식하는 것을 말하는데, 상피세포처럼 유사 분열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세포에서 일어난다. 정식 예로 월경, 간의 재생, 또 상처 치유, 또 피부 사막이 이럴 때는 정식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또 어느 한 종류의 성숙세포가 또 다른 종류의 성숙세포로 대체되는 과정이 화생, 메타플라시아, 화생이라 된다. 형성 이상은 조직이 비정상적인 성장과 성숙 과정을 보이는 경우이다. 세포가 이렇게 여성 생식 기계, 호흡 기계에서 이러한 변화가 흔히 보이는데, 이는 발암물질들, 담배, 연기,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에 노출되기 때문에 형성 이상이 생길 수가 있다. 형성 이상 잘못 바뀌어진다라는 거죠. 세포의 죽음과 손상은 세포는 적응 능력의 한계를 넘거나 적응할 수 없는 자극을 받으면 세포의 손상을 받는다. 손상이 가역적이냐 비가역적이냐는 손상을 일으키는 자극의 강도와 시간에 따라서 물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화학적인 손상 등으로 이렇게 세포가 변할 수가 있다. 세포 부종, 세포 파열, 또 세포의 조각, 세포 자멸사체, 또 탐식세포, 걸락괴사, 액화괴사. 이렇게 되면 괴사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다. 액화괴사는 효소들이 괴사된 세포들을 녹이고 액화될 때이다. 이러한 괴사가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위치는 뇌이다. 뇌 병변에는 이러한 효소들이 매우 풍부하기 때문이다. 걸락괴사, 괴사 세포들은 해체되었지만 세포들의 잔해가 몇 달에서 몇 년씩 남을 때 일어난다. 이러한 종류의 괴사는 코티지 치즈 같은 모습을 갖고 있고, 폐결핵에서 가장 흔하다. 지방괴사, 괴사가 이를 응고괴사가
근성괴사, 습성괴사, 지방괴사, 근성괴사, 이런 뭐 습성괴사, 응고괴사, 참 현기성 세균인 클로스트리디움의 발생에 의해서 이렇게 될 수 있다. 가스 궤적. 또 자유기는 세포의 죽음을 일으킬 수 있는 해롭고 불안정한 물질이다. 이런 것들이 노출되면 이렇게 파열이 될 수 있고 가스 궤적에 의해서 우리 인체가 이렇게 망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신생물 종양, 또 연관된 병적인 상태가 암 형성은 암이 발생하는 과정이며 개시, 촉진, 그리고 진행의 세 단계를 거치게 된다라는 거죠. 발암물질에 의해서 전한 정상세포가 돌연변이 된 전암성 촉진제가 생겨서 악성세포로 이렇게 변이가 되어지 돌연변이 세포가 유전자에 이렇게 형성이 되어진다. 궁금증은 음식이 요리되고 있는 전자레인지 앞에서 있으면 암 발생을 높일 수 있다. 흔한 괴담이 전한 발암 위험도가 증가되는 이온화된 방사선 X선과 연관되어 있다. 이온화된 방사선은 원자로부터 전자를 분리시킨다. 전자레인지는 비전이성 방사선으로 음식을 가열한다. 초기 전자레인지들은 이러한 방사선을 현재보다 더 높은 정도로 발산했기 때문에 발암 위험도가 더 높을 수 있다. 아직까지는 비전이성 방사선 발암 위험도를 증가시키는 명확하지 증명되지는 않았다. 현재 식품의약국은 전자레인지가 발산하는 비전이성 방사선의 양을 제한하고 있다. 궁금증은 휴대전화 사용이 발암 위험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휴대전화는 전자레인지와 같은 비전이성 방사선을 이용해서 신호를 보낸다. 머리와 아주 근접한 위치에서 사용하고 있어서 뇌종양의 발생 위험도가 증가된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명확한 증거는 없다. 휴대전화를 긴 시간 동안 사용을 하면 전자레인지가 음식을 가열하는 것 같은 이유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DNA에서 이렇게 암세포 일어나는 분해의 상실을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이 여러 가지 물질의 순환에 천천히 팽창하는 종괴 피막 너무 오랫동안 이런 전자 파동에 몸의 인체가 노출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이 여기서 공부가 되어집니다. 양성종양, 악성종양, 정상세포와 유사하지만 다양한 크기와 모양이 미분화된다. 비교적 정상분열이고 악성종양은 유사분열의 비정상 유사분열이 되어지고 성장은 비교적 늦지만 빠른 성장은 악성종양이 있고 전이는 원발 위치에 국한되어 있지만 주변 조직을 침륜하거나 혈관과 림프관을 통해서 원격 전이가 된다. 전신적으로 드물지만 흔한 것이다. 생명의 위협성은 어떤 특정한 위치에서만 이제 양성 종양은 그렇지만 악성은 조직 파괴를 갖게온다. 암세포는 효소와 운동성 인자 분비해서 파괴, 확산, 그래서 효소 분비해서 세포벽을 파괴하고 이렇게 해서 전이된 종양과 형성이 되어진다. 전이가 흔한 위치는 유방암은 전이 위치가 액화부, 림프절, 폐, 간, 뼈, 뇌 여기까지, 대장암은 간, 폐, 복막까지 대장암, 직장암이 그렇게 될 수 있고, 폐암은 간, 뇌, 뼈, 역시 난소암은 전이 위치가 복막, 횡격막, 간, 폐, 난소암, 전립선암, 뼈에, 고환암은 폐나 간으로 폐하고도 간 연결이 되고 있군요. 전이 원발성 종양은 세포의 기질, 혈소판 전이된 종양이 임상 소견은 대부분 경우에 암의 조기 발견과 빠른 치료가 예후를 향상시킨다. 근데 어떻게 치료하느냐 하는 거죠. 암의 7가지 경고 신호는 대변 또는 소변의 습관, 낫지 않은 상처, 비정상적인 출혈, 분비, 또 유방이 또 두꺼워진 덩거리, 소화불량, 연화곤란, 사막이 점의 뚜렷한 변화, 계속되는 기침이나 또는 신목소리 이런 것들, 암이 진행되면서 환자는 빈혈, 악액증, 피로 감염, 백혈구,
혈소판 감소 등등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건데, 암의 진단은 복잡하며 암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가 있다. 그리고 X 방사선 또 전사나 단 이런 것을 가지고 확인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건데요. 다른 장기로 퍼지는 것은 이렇게 변기가 대장 직장암의 변기가 이렇게 혈관을 타고 나가는군요. 혈관을 타고. 그래서 암 선별 지침에서 유방은 유방 촬영술을 통해서 자궁 경이나 세포 도말 검사를 통해서 자궁 내막은 대장암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다. 전립선 또 대장 직장 흔한 종양 지표제자는 악성 종양은 간암 알파, 비종양 비악성은 간염 임신, 난소, 고환, 간암, 폐암, 위암에서 흑색종 신장암 이렇게 염증성은 비종양 비악성 상태라고 본다라는 거죠. 암 배아성 항원은 난소암 쭉 다양한 너무나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치료에 대해서는 또 양방이냐 한방이냐 또 대체학이냐 따라서 그것은 전체적이냐 또 국지적이냐 이렇게 또 나눌 수 있겠네요. 치료는 치유, 완화, 예방 치료의 목적은 또 예방 이렇게 볼 수 있고, 예후는 환자가 암을 견뎌낼 가능성을 의미한다. 관해는 암이 치료에 반응하여 현재 조절되고 있음을 말한다. 조절되고 있다. 관해 리미션이라고 한다. 유전성과 선천성, 유전학, 선천성, 유전자는 디옥시리보핵산으로 이루어지며 단백질 합성을 위한 주형 역할을 한다. 염색체, 뉴클레오티드, 상염색체. 이렇게 임상 사례는 병력은 이렇게 보면서 유전의 유형들은 동형접합, 이형접합, 상염색체 우성 유전질환, 마르팡 증후군, 아유 이 몸이 이렇게 마르팡 증후군은 두문 결합 조직의 질환으로 눈, 골격체와 심혈관계를 침범한다. 멜라세딘 탄력소와 악효질 결함을 초래하는 피브릴린 유전자의 돌연비에 의해서 생긴다. 이렇게 몸이 망가지는군요. 신경섬유종증은 치유는 불가능하지만 완화 수술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고. 상염색체 열성 여정질환은 성별에 관계없이 페닐케톤요증, 데이삭스병, 안성 지약성 이렇게 이것은 참 신경섬유종증 그녀. 그다음에 치약성 X증후군 얼굴 키가 크다 디인자 질환, 유전 인자와 환경 인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다. 감염, 화학물질, 방사선 같은 기형 유발 물질들이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유발 물질, 구순열, 구개열 이렇게 구순열과 구개열이 완전히 이상하게 동시에 병변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염색체 질환은 염색체 중복이나 수 변화로 발생하는 유전 질환이다. 산모의 나이, 약물, 감염과 같은 환경적인 인자에 의해서 산전에 발생하기도 한다. 21번 3염색체 증후군, 다운 증후군, 아이가 까칠해지고 3염색체 증후군, 다운 증후군은 대부분 난자의 감수 분열 시 비분리 염색체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형적인 임상 증상은 근육 긴장 저하, 둥글고 납작한 얼굴, 외상방으로 경사진 눈꼬리와 뚜렷한 눈구석 주름, 원숭이 손금, 홍채의 하얀 점, 정신지체 이런 것으로. 터너 증후군,
터너 증후군, 이렇게 터너 증후군, 뭐 피부가 이상하게 그냥 온몸이 터너 증후군이라는 좀 끝부분이 성염색 중 하나가 완전 또는 부분적으로 소실되어 발생한다. 여성에서 발생하는 터너 증후군은 난소 대신에 위축된 흔적 생식선을 가지고 있어 무의경을 보인다. 터너 증후군. 그리고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또 이렇게 고환 이상은 사춘기가 됨으로써 이렇게 나타나는 질병이 있다라는 거죠. 요약을 해서 세포는 생명의 기본 단위로 생명을 유지하면서 많은 자극에 직면한다. 이러한 자극에는 저산소증, 영양결핍과 영양과다, 감염, 염증 및 화학물질 등등 세포 죽음을 차단하거나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극에 적응을 한다. 이렇게 되어지는군요. 인체 방어는 인체는 스트레스가 아주 스트레스 반응은 한서 실리에는 1930년 처음으로 스트레스와 관련한 신체 변화를 기술했다. 신체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에 대한 생리적인 반응은 시상하부, 뇌하수체, 신경신호, 신장, 투쟁도피 반응, 전신수능 증후군, 국소적응 증후군은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 신체의 단일 기관이나 특정 부위에 발생하는 것이며, 스트레스 반응, 신경계, 심혈관계, 소화기계, 비뇨, 피부, 호흡, 면역, 내분비, 근골격계. 이렇게 인터페론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에서 방출되는 작은 단백질이다. 인터페론. 결과적으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세포가 들어갔을 때 복제하거나 퍼져나갈 수가 있다. 바이러스에 의해서 침범된 세포는 세포가 침투해서 인터페론을 방출하고 인터페론과 비침범 세포의 수용체가 결합을 하고 인터페론에 의해서 활성화된 세포의 바이러스가 침투하고 또 이렇게 새로운 침투 세포에서 증식이 불가하게 되어진다. 참 이런 것들이 조직 손상, 히스타민, 프로스타글란딘, 다른 화학물질 방출 유도, 그래서 호전구, 모세혈관 투과성, 혈관 확장, 그래서 홍반 발열, 이렇게 통증과 부종을 일으키고, 혈액 응고는 혈액 손실을 막는 장벽, 부종은 임시적으로 상승된 체온으로 인해 세포 대사율 증가, 치유는 백혈구가 손상 부위로 이주, 또 백혈구가 모세혈관 벽에 부착. 보채 단백질, 보채계는 항체 반응을 높이는 혈장 단백질과 연관된 과정이다. 보채 단백은 불활성화된 상태로 혈중에서 순환하고 있다. 보채 단백. 3차 방어, 인체 자체의 면역 시스템이다. 인체 자체 작동, 림프 모세포, 골수 줄기세포, 외래 물질, 대식세포, 흉선, 흉질, 순환 중인 항체. 면역 글로불린 기능은 면역 글로불린은 LGG, 세균에 대한 주된 방어, 감염에 대항하는 거, 또 LGA는 호흡기계, LGE는 점막, LGD는 혈청, 면역 글로불린. B세포의 기능은 세균 제거, 세균 독성 중화, 바이러스 재감염 방지, 획득 면역, 능동적 획득 면역. 자연적인 능동 면역은 홍역은 병원 재침으로 백신을 통해서 말라리아 예방 접종, 또 모체로부터 태어난 영아는 이렇게 인위적인 수동 면역은 감염력을 최소화하고 면역 글로불린 주사를 통해서
얻는다. 수동적인 획득 면역은 타인, 동물, 제조합 DNA로부터 항체를 얻게 되는 경우다. 이렇게 변이된 면역 반응, 고도의 복잡한 면역 반응에서 어떤 지점의 기능 이상은 병리적 상태를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과민 반응, 잘못티시, 축소, 면역 결핍 등을 포함한다. 과민 반응은 항원에 대해서 과도 또 되거나 부적절한 반응을 염증을 유발하고 건강한 조직을 파괴하게 되는 것이다. 과민 반응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 T세포를 활성화하여 비만세포와 결합한다. 이러한 반응이 일어나려면 반복적으로 비교적 많은 양의 알레르겐에 노출되어야 한다. 또한 LGE가 많이 생산되었을 때 인체는 알레르겐에 민감하게 된다. 이래서 히스타민, 사이토카인, 프로스타글란딘과 같은 중개 물질이 방출되며 보체 시스템이 자극된다. 그래서 과민 반응 제2 세포 상해 반응이 이렇게 보체에 활성화되어져서 나타난다라는 거죠. 과민 반응 3 면역 복합체 매개형 전신 홍반 루푸스 사구체 류마티스 자가 면역 이런 것들 또 세포 매개형이 있고 면역 림프구 즉시 자연 T 림프구, B 림프구 그래서 음식 알레르기, 호흡기계, 수혈 반응, 자가 면역, 림프구, 금속 알레르기, 이식 거부 반응, T 림프구, 접촉성, 피부염, 루베르콜린 테스트, 과민 반응에 대한 분류가 이렇게 면역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가 면역 질환, 자가 면역이라는 것은 오토이문은 신체의 정상적인 방어 기전이 자신을 외부 물질로 인식함으로써 파괴하는 작용을 의미한다. 무엇이 이러한 잘못된 반응을 초래하는지는 불분명하며 바이러스, 유전, 약물, 호르몬, 환경에 의한 병인관계로 발생한 몇 개의 가설이 있다. 이렇게 해서 신체적인 정서적인 스트레스는 빈번하게 증상을 악화시킨다. 자가 면역, 전신 홍반 루푸스 이런 것들이 자가 면역, 자기 자신을 과민 반응으로 여긴다. 이식 반응이란 면역계의 보호적 본능은 환자의 필요에 따라서 이식받은 조직기관에 이렇게 반응이 될 수 있고, 면역 결핍은 면역 반응이 감소되거나 부재될 경우에 감염 가능성이 증가되어지는 것이다. 전신 홍반 루푸스는 결합 조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만성적인 염증 질환이다. 이는 알 수 없는 이유로 B세포가 활성화되어서 자가 항원에 대한 항체를 생성해 면역 복합체를 형성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렇게 전신, 관절염, 신장, 과잉 색소 침착, 점막에 나타나는 궤양, 늑막염, 뇌의 자극, 항체, 면역 기능의 이상, 신장 이상, 11가지 기준에 추가된 면역 검사들은 루푸스를 가진 환자들의 장기 손상 정도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루푸스 치료는 증상을 관리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스트레스 감소, 운동, 수면, 또 약물요법으로 관절, 근육, 다른 조직의 염증,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비스테로이드계 항염증 약물을 작용한다. 코르티코스테로이드는 염증을 감소시키고 특히 활성기 루푸스가 내부 장기에 영향을 미칠 때 비스테로이드계 항염증 약물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이렇게 나타나는 피로감, 관절통, 홍반, 늑막염 등을 치료할 수가 있다. 면역 억제제는 신장과 신경계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에게 사용이 된다. 전신 홍반 루푸스의 일반적인 증상은 관절, 다발성 관절염, 피부, 신장, 폐, 심장은 레이너 증후군, 정신질환, 정추에서는 골수에서는 빈혈, 혈소판 간소증 이런 증상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세균성 폐렴, 에이즈의 영향은 왜 그럴까요? 바이러스성 HIV 뇌병증은 대상포진 재발성 헤르페스 병소, 바이러스성 질환은 세균성 질환은 지속적인 폐렴, 또 진균성 질환은
간디다 등등등, 원충성은 턱, 소, 포자, 또 암은 뇌, 림프, 가포, 식욕 등 다양한 질환은 지속적인 설사, 발한 등등으로 이렇게 강한 면역 체계를 개발하자. 감염성 질환을 방지하는 주요 방법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노출을 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면역계의 기억 체계 때문에 오히려 적절하게 항원을 다루기 위해서는 초기에 항원에 노출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에 핵가족 단위는 위생적 환경으로 인해서 미생물의 노출이 제한되므로 지나친 위생관리를 피하고 초기에 미생물들에 노출되는 것이 더욱 면역체계를 강화하는 방법이라고 연구자들은 말한다. 그렇죠. 미생물이 이렇게 활동이 있어야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